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남자들이 가서 사냥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애 키우고 돌아오면 뭐 요리하고 나눠 먹고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하지만 여성들도 예전에는 신체적인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을 했더라는 증거를 확보하셨나요? 그렇다기보다는요. 네. 그렇게 성별로 인한 사회적인 기대치가 달랐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증거를 제출해야 할 쪽은 교수님 책에 보면은 넘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길에서 왜 이렇게 세게 넘어지세요? 막 이에 금이 갈 정도로 넘어지셨다고. 기에 금이 가는 거는 서울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하철 타려고 계단에서. 그 계단을 뛰어내려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주르륵 책도 하고 이가 이제 바닥에 닿았던 거죠. 어떡해. 네. 사실 그렇게 넘어지시고 막 다치고 그게 좀 부끄러운 기억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 넘어지는 과정에서 인류의 기원, 인류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넘어지는 동물이 사실 인류밖에 없을 것이고 인간밖에 없을 것이고 다른 동물들은 넘어지면 그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 그렇죠. 아니면 아예 뭐 약간 병약하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근데 경우죠. 우리는 그냥 좀 넘어지고, 창피한 정도잖아요. 하고 다시 일어나는 이것이 일어나는. 인류의 특징이다. 그렇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넘어지는 네. 사건과 인류. 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두 발로 걷지만 무게중심이 갈 데가 없어. 두 발로 걷지만 사실 두 발이 땅을 짚고 있는 적이 없잖아요. 걸을 때는 그렇죠. 한쪽. 그러니까는 한 발 한 발에 거의 발레리나처럼 한 발 한 발에 이 몸의 균형을 잡다 보니까 그래서 코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인류의 기원. 그러니까 인간 다음의 시작. 인간 다음의 시작.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다워졌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는데, 뭐 도구를 만들어 섰을 것이다. 머리가 커졌을 것이다. 뭐 많잖아요. 그렇죠. 두 발로 섰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두 발로 서서 걸었을 것이다가 다른 못다한 변화보다도 먼저 일어났다는 거를 밝히고 그것이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진 지 이제 한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 이 패키지처럼 두 발로 걷고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컸고 좋아야 되니까 그리고 도구를 썼으니까 이는 작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인류의 기원. 이게 마치 어느 시기에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다 일어난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인류 시작이 뭐 400만 년, 500만 년이라고 그러는데 머리가 커지는 건 그 훨씬 뒤이고요. 도구는 뭐 200만 년, 지금 뭐 300만 년짜리도 도구를 하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요. 이도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류는 침팬지하고 그렇게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요. 단 그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닌, 두 발로 걸어 다닌 흔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 인류다운 거거든요. 그럼 어떤 화석을 발굴했는데 이 뼈들의 상태를 보고 얘가 두 발로 걷는 일이 많았을 것 같으면 인류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침팬지라든지 두 발로 걷는 일이 많았던 게 아니라 두 발로 밖에는 걸을 수가 두 발에 특화된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인류다라는 이 재미난 이야기가 우리 물론 인류의 진화 강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니 이렇게 위태위태한 걸음걸이가 이때까지 살아남았어요. 500만 년 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먹히지도 않고 멸종하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든지 농경을 하는 인간, 가축을 키우는 인간 이런 것들에 훨씬 전에 인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두 발로 서느냐, 넘어지느냐. 그렇죠. 그 인류가 두 발로 선 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듯이 호모 하빌리스가 네. 도구를 만드는 도구를 인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두 발 걷기가 바뀌었는데? 그렇죠. 네. 두 발 걷기. 왜냐면 우리는 머리가 좋은 게 왠지 거기서부터 시작했을 것 같은 거예요. 머리가 좋고 도구를 만들고. 만들고 뭐 그리고 이제 두 발로 아. 서고 그러니까 뭔가 이 머리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발끝으로 내려가는 건데 약간 인류의 우월함을 너무 그렇죠. 강조했네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발끝에서 시작해서 이제 머리로 온 그렇네요. 거죠. 아무튼 넘어지면서 그런 얘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고인류학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저는 사람이 두 발로 서게 되면서 별을 봤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동물, 네 발로 기는 동물들은 하늘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늘을 봐도 지평선 근처에 요만큼 정도만 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척추가 이 상태일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린 서 있으니까. 물론 누워서 봐도 되지만. 네, 그런 어머나, 생각입니다. 박사님. 굉장히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왜냐면 사실은 왜 인류가 두 발 걷기만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단 말이죠. 네네. 왜냐면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능이 기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멀리 볼 수 있죠. 멀리 높이가. 봐서 맹수들을 잘 먼저 미어캣처럼 일어나서. 네, 알아볼 수 있게. 근데 사실 그 가설들은 좀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 일어서서 멀리 볼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자기가 노출이 된다는 거잖아. 맹수 저기 있다라고 그렇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는 나도 여기 있다. 그렇죠. 근데 별을 봤을 거라는 생각 재밌다. 네. 네. 저는 동물들도 별을 볼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공룡들은 진짜 키도 크고 웬만한 숲에서 나무보다 더 클 수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초식동 공룡들 크면은 그러면 별이 잘 보이지 않았을까? 그때는 가로등도 없고 얼마나 잘 보였을까? 그 생각을 가끔 진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인류는 언제부터 별을 보고 달을 봤을까? 해를 봤던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모든 동물이 해를 보는데 네. 별을 보고 달을 보는 건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리고 좀 그것은 이제 우리 생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고 태양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태양이나 달의 어떤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그냥 정말 문화적으로 별을 감상하기 시작하는 게 또 인간다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두 발로 선다는 게 네. 아마 그런 차이가 네, 있지 않을까, 네, 네. 시야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진짜. 이게 교수님 책 표지가 약간 이렇게 뭐 혜성이 날아오는 것 같이 또 네, 수행성 네. 떨어지는 것 같이 네. 생겼잖아요. 네. 이거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선사시대 얘기를 좀 많이 이 책에서 사실 많이 하게 되는데 사내들에 대해서 생각한다. 선사시대 사내들이라는 챕터가 책에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남자들이 가서 사냥하고 강력한 어떤 힘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애 키우고 뭐 살림하고 하다가 돌아오면은 뭐 요리하고 나눠 먹고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여성들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이 성별의 구분 없이 그러니까 신체적인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을 했더라는 증거를 확보하셨나요? 그렇다기보다는요. 네. 그렇게 성별로 인한 사회적인 기대치가 달랐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제출해야 할 쪽은 남녀 성별의 차이가 없이 일을 했다라는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남녀 성별에 따른 성분업을 통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에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이 그런 동물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이 네. 근거가 별로 없이 그렇죠. 당시에 연구자들이 갖고 있던 자기들이 그렇게 자라오면서 알게 된 사상에 의해서 약간 편견을 가지고 정해진 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10년 동안 참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냥은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면 뭐 여자들은 딸린 애들도 있고 뭐 제대로 힘도 약한 것 같고 힘도 약하고 달리기도 못하고 그 여성들이 왜 사냥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논문들이 사실 지금 있었거든요. 네, 진짜요? 예, 예, 예. 되게 재밌어요. 뭐 여자들에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사냥감이 채취가 강해서 뭐 못한다. 혹은 뭐 여자들은 피를 보면 까무라치기 때문에 사냥을 못한다. 뭐 진짜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민족지 100개 정도로 확산을 해서 봤더니 여성이 사냥에 참가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더라. 60%, 70% 달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생계형 사냥은 거의 때로 가서 그렇죠. 때로 가서 그러니까 사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는 그 짐승의 숨을 끊어놓는 그 결정적인 일발뿐만이 아니라 그 사냥하러 가는 거를 몰아가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사냥한 다음 그 고기를 나누고 정리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갔을 때 그거는 집단 노동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성분업의 형태는 아니다라는 사실은 이런 게 좀 그렇지만 알고 보면 재미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과연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를 한 것인지를 아주 기초부터 돌아가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작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게 지금 듣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너무너무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 그렇죠. 혹은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그 아주 오래전에 인류의 조상을 바라본 우리의 시선이 그런 편견이 존재해왔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미국에 가셔서 유학생활 하시고 또 거기서 자리 잡고 지내시고 그 모든 과정이 사실 그러한 비슷한 편견의 시간들을 많이 견뎌오셨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미국도 뭐 어떤 성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인종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다고 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저는 요즘 느끼는 게 그래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교양이 왼수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그게 위선이 아니라 그게 교양이었고 그게 문화였구나. 그거를 걷어내는 순간 정말 날 것의 태도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한 뭐 몇 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이제 기계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계적인 장치라도 두는 것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성 쿼터를 논다든지 뭐 아시안 쿼터를 둔다든지 해서 이 정도 비율은 꼭 지켜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온 제도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이제 기득권 층에서는 그런 제도 때문에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만 뭐 누구는 여성도 아니고 아시안 사람도 아니어서 자리 잡기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면전에 대놓고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물론 그분은 이제 교수님 자기 친구라고 생각해서 진짜 가까운 사이니까 그런 말 했을 수 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얘기를 내 앞에서 하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맞아요. 내가 교수가 된 거는 여성이라서 가산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더 안 좋은 거는 과연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인가. 정말 그랬나? 그래서 그 감염 증후군이 이렇게 트리거가 되는 그런 게 많았죠. 그 질문의 그 칼끝이 다시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 그렇죠.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한 다음에 또 소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감정 노동은 또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불킥을 하든. 그렇죠. 그냥 우리 그동안은 좀 이렇게 너무 목소리를 내면은 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냥 좀 부드럽게 좀 이런 목소리 크게 내지 않고 넘어가 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교수님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여성으로서 또 좀 더 높은 자리에 점점 올라가고 안정적인 그 지위에 올라갈수록 내가 그 시점에 이 시스템이나 이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좀 냈어야 했나? 내가 아닌 내 후대에 올 여성들을 위해서 그때 싸웠어야 했나? 이런 혼자 이렇게 약간 자책 같기도 하고 반성의 네, 이렇게 네. 메시지를 좀 남기신 거를 봤어요. 사실 제가 이제 추천사를 제가 썼는데요. 감사합니다. 부끄럽게도 아이고 네. 부끄럽게도 제가 추천사에 사실 더 쓰고 싶은 이야기가 이 라면 연대 이야기였어요. 이 책 뒤에 이제 라면 연대 이야기가 나와요. 라면 연대가 그 챕터 제목만 보고 저는 아 이거 뭔가 밤새 연구실에서 힘들게 일하고 새벽에 라면을 나눠 먹는 친구들의 이 동지애 이런 건가 이렇게 연구라는 게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라면 연대가 누구누구 라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좀 더 나보다 그래도 내 앞에 좋은 길을 걸어갔던 잘 해나가는 여성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선배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위치가 또 바뀌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상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그 라면의 앞에 가는 사람이 또 되고 싶으신 거고, 그렇죠? 그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요. 그 이 라면 연대는 아직 잘 되고 있나요?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해요. 뭐냐면 네네. 이제 제가 이 멘토링을 하는 게 내가 5년에서 10년 후에 가고 싶은 있고 싶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멘토인 것 같아요. 너무 멀면 좀 멀면 좀 노하우가 그렇죠. 바로바로 안 좀 오죠. 그래서 제가 연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제가 직접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많이 다르죠.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새는 파이프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학자의 길이 고고한 선비의 길처럼 많은 사람들의 돌봄 노동을 통해서 가능했던 게 그 고고한 선비의 길이고 고고한 학자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돌봄 노동이 있지 않은 다양한 학자의 길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어쩜 이렇게 제가 겪었던 일을 그대로 쪽집게처럼 짚으시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내가 정말 과학을 평생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시점에 이제 연세가 저보다 조금 많이 있으신 여성 교수님들이나 여성 천문학자들한테 이제 조언을 되게 많이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여쭤보면 너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이 엄청 잘 살아서 애를 키우는데 다 베이비시터가 계속 있었다. 뭐 부모님들이 집안 살림이나 이런 걸 다 도와줘서 얘는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식의 본인의 노하우는 그 남들의 돌봄으로 이제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인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그 사람들의 희생을 기꺼이 수용해서 너가 잘 되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기분이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분한테는 좋은 노하우일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노하우였거든요. 저는 이게 안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약간 더 절망의 순간이기도 해요. 아, 저 정도 여건이 되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나? 저 정도 여건이 되는 사람만 이 직업을 여성으로서 지속할 수 있나? 그런 게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라면 연대가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반대의 라면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너무 그 가면 증후군처럼 다 좀 실력이 없는 것 같고 다 들통날 것 같고 뭐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잘 못할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온 누군가라면 어떻게 했을까? 혹은 나보다 뭐 해외 사정 훨씬 잘 아는 해외에서 일해보고 온 사람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뭐 남자라면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라면을 잘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러네요. 네, 언제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리즈물로 가죠. 시리즈물로. 우리 한 10개 해야 될 것 같아. 책이 사실은 이제
저는 좀 처음에 읽으면서 조금 놀란 게 에세이잖아요. 네. 오늘은 과학 얘기를 엄청 했지만 책 내용에는 이제 좀 더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감성이나 자기 일상 또 뭐 남편과의 이야기, 집안일을 내가 더 많이 해 뭐 이런 책을 쓰시는 게 좀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어려웠죠. 네. 어려웠죠. 그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멋진 학자의 모습하고 달랐기 때문이었던 거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써놓고 보니까 써놓고 그랬나요? 네, 네. 넘어지는 이야기, 야, 음식물 쓰레기 아, 냄새 이야기. 뭐 써놓고 보니까 보다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이미지 관리상 네네. 저 뭔가 이렇게 연구에 매진해야 되는 그런 교수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때 뭔가 평가가 네. 덜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연식에 감사해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게 그럴까요? 고민을 하다가 한번 어때? 그렇게 생각하래지 뭐 라고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10년 전이나 5년 전, 여튼 못 썼을 거예요. 못 썼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네. 이야기고. 근데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썼죠. 이런 이야기가 사실 되게 소중하거든요.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 이야기들인데 사실 읽어보면은 이걸 왜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었지? 왜 다른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안 썼었지?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상하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쓰실 때는 굉장히 고민하셨겠지만 쓰시고 나서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결코 뭐 이거 너무 여성이 쓴 책 아니야? 라든지 뭐 너무 뭐 이방인의 시선 쓴 거 아니야? 라든지 그런 생각이 사실 별로 들지 않고 그냥 고인류학을 하는 어떤 학자의 연구자의 이야기구나로 잘 완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이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 분야에서 하는 일들을 다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국민들이 또 우리 납세자들이 고인류학 연구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이제 댓글 달죠. 그래 이런 거 해야지, 발굴하자, 난 찬성, 이런 댓글만 달아주시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책 속에 너무 좋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책 속에 한 문장을 좀 꼽아보겠습니다. 교수님께도 하나 골라달라고 저희가 부탁드렸고 네, 저도 하나 골라왔는데요. 저는 247쪽에 책의 좀 뒷부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사람의 몸을 보면 반사적으로 그 뼈대를 머릿속에 그려본다. 천차만별의 몸을 보니 천차만별의 뼈가 눈앞에 그려졌고 자연히 그들이 지나온 천차만별의 삶까지도 엿보게 되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문장이 그냥 이 책을 관통하는, 이 책 전체가 이 문장을 수천 가지로 패러프레이즈 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디를 골라오셨나요? 저는요, 134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시간과 싸우던 시기에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내 쪽으로 빼어서 오려고 안간힘을 썼다. 지금은 시간이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싸우지도 뺏지도 않는다. 나는 비로소 시간과 함께 걷고 있다. 이런 표현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시간과 함께 걷고 있다. 너무 멋있다. 개하고 산책을 하면서 정말 걷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진짜 한 번 초대를 받았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나 막 그랬는데 벌써 후딱 네, 지금 시리즈 하시겠다고 그러게요. 선언해 주셨고 넷플릭스에 한번 전화를 네네, 시리즈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끝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상희 교수님 모시고 너무 재밌는 얘기를 너무 즐거웠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학감성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